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폭삭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쌩쌩해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분명히 주민등록상 나이는 같고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고생을 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차이가 눈에 확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걸음이 느려지고 표정이 굳어가고 말수가 줄어들며 하루하루가 버거워 보이는데 다른 한쪽은 여전히 발걸음이 가볍고 눈빛이 살아있으며 사람 만나는 것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70이 되자마자 하늘에서 떨어지듯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똑같아진다고, 결국은 다 아프고 다 늙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늙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어떻게 늙느냐는 전혀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70이라는 나이는 그 차이가 눈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꺾이고 어떤 사람은 속도는 느려졌지만 균형을 잃지 않고 자기 리듬을 유지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70대에 들어서며 급격히 늙어 보이고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기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차이가 타고난 체력이나 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생활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하루를 보내는 습관, 그리고 마음을 쓰는 방향이 조금씩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70대에 들어서며 갑자기 폭삭 늙어 보이는 사람과 여전히 쌩쌩해 보이는 사람의 첫 번째 결정적 차이는 몸보다 먼저 마음이 꺾였느냐의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는 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마음이 먼저 늙는 순간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70을 넘기면서 갑자기 기운이 빠진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냐? 이제 다 끝난 것 아니냐? 괜히 움직이다 다치면 더 손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현실적인 판단처럼 들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먼저 자기 가능성에 문을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닫히는 순간 몸은 그 신호를 정확하게 받아들입니다. 굳이 움직일 필요 없다는 신호, 굳이 버틸 필요 없다는 신호, 굳이 회복할 이유가 없다는 신호를 몸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마음이 먼저 주저앉은 사람은 계단이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조금만 피곤해도 하루 종일 눕게 되며 몸의 불편함을 과장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70이 넘어도 쌩쌩해 보이는 분들을 보면 몸 상태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여기저기 아프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똑같이 느낍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 불편함을 인생의 끝 신호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오늘은 이 정도구나. 조금 쉬면 되겠구나. 내일은 다시 움직이면 되겠지 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한 73세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병원도 자주 다니고 통증도 분명 있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건 사실이지만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늙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꼭 짧은 거리라도 밖을 나가 걷고 사람 얼굴을 보고 햇볕을 쬐는 습관을 끝까지 유지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표정과 말투, 걸음의 리듬은 또래보다 훨씬 살아 있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통증을 겪던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 몸이 이러니 밖에 나가는 것도 겁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의 하루는 집 안에서만 흘러가기 시작했고 움직임이 줄자 기력은 더 떨어졌으며 결국 통증도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는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같은 증상을 어떤 사람은 관리해야 할 상태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꺾였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70대에 폭삭 늙는 분들은 대체로 몸의 변화를 마음의 항복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을 이제 끝났다는 선언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쌩쌩해 보이는 분들은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조정이 필요한 시기로 해석합니다. 속도를 줄이되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말 속에 아직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아직 하루를 채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아직이라는 한 단어가 마음을 늙게도 만들고 마음을 젊게도 만듭니다. 70대는 무언가를 더 늘리기보다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는 싸움에 가까운 시기입니다. 이 싸움에서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순간 몸은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 차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몸이 늙어서 마음이 꺾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꺾여서 몸이 빠르게 따라 늙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 꺾였느냐의 차이는 일상에서의 아주 사소한 선택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선택들은 눈에 띄지 않게 반복되지만 70대의 몸과 얼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음이 먼저 꺾인 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조심이 아니라 포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오늘은 그냥 쉬자. 괜히 나갔다가 피곤해질 것 같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앞섭니다. 이 선택은 처음에는 몸을 아끼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을 굳게 만드는 선택으로 바뀝니다.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관절은 더 뻣뻣해지고 기운은 더 쉽게 빠지며 표정도 점점 굳어갑니다. 반대로 쌩쌩해 보이는 분들의 하루를 보면 완전히 다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까? 오늘은 누구 얼굴을 볼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울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질문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행동의 차이가 몸의 반응을 바꿉니다. 몸은 아직 쓸모가 있다고 느낄 때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 75세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한 날이 많았지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몸이 나를 깨우는구나. 조금 움직이라는 신호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스트레칭을 하고 짧게라도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는 것을 습관처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몸을 다루는 감각은 점점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꺾인 분들과 쌩쌩한 분들의 또 다른 차이는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이 꺾인 분들은 아픔을 말할 때 늘 결론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밖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반면 쌩쌩해 보이는 분들은 불편함을 말하면서도 결론을 닫아버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릎이 좀 뻐근하다. 그래서 속도를 줄였다. 그래서 쉬엄쉬엄 움직였다는 열린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이 작은 말투의 차이가 스스로에게 주는 신호는 매우 큽니다. 말은 몸보다 먼저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70대에 급격히 늙는 분들은 자신의 말로 자신을 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 나이에는 무리다. 괜히 욕심이다라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를 제안합니다. 반대로 쌩쌩해 보이는 분들은 이런 말을 의식적으로 피합니다. 대신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되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 가능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차이는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몸은 이 신호를 그대로 받아 움직일지 멈출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70대에 들어서며 갑자기 늙어 보이는 사람과 여전히 쌩쌩한 사람의 차이는 몸 상태보다 마음이 자기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은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같은 속도로 늙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70대의 얼굴과 자세, 하루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70대에 들어서며 폭삭 늙는 사람과 여전히 쌩쌩한 사람의 두 번째 결정적 차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이 차이는 눈에 띄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놓느냐의 차이입니다. 특히 이 나이대에서는 사람 관계가 노화의 속도를 생각보다 훨씬 크게 좌우합니다. 폭삭 늙어 보이는 분들을 보면 사람 관계에서 점점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합니다. 괜히 만나서 피곤해질 것 같고, 말 섞다가 상처받을 것 같고, 요즘 사람들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지내는 것이 편해서 그런 선택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선택은 고립으로 바뀝니다. 사람을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생활의 기본값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특별한 사건이 되고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겨도 역시 사람은 피곤하다는 결론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70대에도 쌩쌩한 분들은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사람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은 경험이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사람을 끊어내는 대신 관계를 가볍게 조정한다는 점입니다. 자주 보던 사람은 가끔 보고, 불편한 사람은 멀리 두되 사람 자체를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자극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뇌를 움직이게 하고 표정은 감정을 깨우며 약속은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한 72세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큰 모임은 부담스러워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진 사람과 짧게 커피를 마시는 약속만은 꼭 지켰다고 합니다. 그 약속이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아니었고 웃음이 넘치는 시간도 아니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에 사람 관계를 거의 끊다시피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 짜증낼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었지만 그 대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자극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조정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자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사라지면 마음은 점점 안쪽으로만 말려 들어가고 사소한 불편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삭 늙어 보이는 분들은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피곤해 보이고 표정이 굳어 있으며 말투에 짜증과 체념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쌩쌩한 분들은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저 사람은 이 정도 거리면 충분하고 저 모임은 가끔이면 된다는 자기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70대의 표정과 말투를 놀라울 만큼 다르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자신을 사람 앞에서 어떤 존재로 두느냐입니다. 폭삭 늙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제 뒤로 빠져야 할 사람이라는 위치를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묻지 않아도 괜히 말을 아끼고 자기 생각을 속으로만 삼키며 점점 존재감을 줄여갑니다. 반면 쌩쌩한 분들은 앞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내가 할 말은 이 정도까지는 한다. 내 경험은 이만큼은 나눌 수 있다는 선이 분명합니다. 이 차이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까지 바꿉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존중이 따르고 스스로를 지운 사람에게는 관심도 함께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정적 차이는 사람을 피하느냐,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하느냐의 차이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우느냐, 자기 자리를 유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70대의 노화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선택했는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70대에 들어서며 폭삭 늙어 보이는 사람과 여전히 쌩쌩해 보이는 사람의 세 번째 결정적 차이는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이 차이는 체력보다 크고 의지보다 깊으며 노화의 속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갈라놓는 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는 병이나 유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70대의 급격한 노화는 하루의 구조가 무너졌을 때 가장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반복되기 시작하는 순간 몸과 마음은 동시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폭삭 늙어 보이는 분들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없고, 오늘 굳이 나가야 할 이유도 없으며, 오늘을 버텨야 할 목적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시간에 쫓길 일이 없고, 약속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느슨해지고, 느슨해진 시작은 하루 전체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편해 보입니다. 이제는 쉴 나이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남은 인생은 편하게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이 편함이 습관이 되는 순간 하루는 점점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움직일 이유가 줄어들고 생각할 일도 줄어들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도 없는 날이 늘어갑니다. 이렇게 비어진 하루는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굳이 버틸 필요 없다는 신호, 굳이 회복할 필요 없다는 신호, 굳이 깨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신호를 조용히 반복해서 보냅니다. 그 결과 기운은 더 빨리 빠지고 잠은 길어지며 깨어있는 시간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70대에도 쌩쌩해 보이는 분들의 하루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하루는 바쁘지 않아도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젊을 때처럼 일정을 꽉 채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고정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 나가야 할 이유, 기다리는 약속이나 기다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 74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하루에 두세 가지만은 꼭 지킨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짧게라도 밖에 나가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습관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몸과 마음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하루가 구조를 가지면 몸은 그 구조에 맞춰 에너지를 배분하려고 합니다. 쌩쌩해 보이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루 안에 작은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필요한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여한 아주 작은 책임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걷기로 했다. 오늘은 이 사람에게 전화하기로 했다. 오늘은 이 시간에 밖에 나가기로 했다. 이런 약속을 자기 자신과 맺습니다.
이 약속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붙잡아 두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있는 사람은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반면 폭삭 늙어 보이는 분들은 이런 자기 약속이 점점 사라진 상태입니다.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하루, 미뤄도 되는 하루가 계속 이어지면서 삶의 리듬이 완전히 풀어져 버립니다. 이 차이는 얼굴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루를 붙잡고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은 없지만 기운이 남아있고, 하루를 흘려보내는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는 없지만 생기가 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쌩쌩해 보이는 분들은 자기 하루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뭘 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이 조금 불편했는지, 무엇이 괜찮았는지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폭삭 늙어 보이는 분들은 하루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대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집에 있었다, 그냥 쉬었다는 말로 하루가 끝납니다. 이 말의 차이는 삶의 밀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밀도가 있는 하루는 몸을 늙히는 속도를 늦추고, 밀도가 사라진 하루는 노화를 빠르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정적 차이는 운동 하나, 음식 하나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루를 구조 있게 쓰느냐, 하루를 흘려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70대의 노화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가 무너질 때 가속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루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속도는 느려질지언정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70대에 폭삭 늙는 사람과 70대에도 쌩쌩한 사람의 차이는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마음을 먼저 꺾지 않았는지, 사람과의 거리를 스스로 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고 살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70대의 모습과 앞으로의 시간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끝에 와서 다시 한번 처음 던졌던 질문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어떤 사람은 갑자기 늙어 보이고,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기운을 유지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차이는 모두 특별한 재능이나 대단한 체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먼저 꺾었는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리고 하루를 어떤 구조로 살고 있는지, 이 아주 기본적인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몰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선택이 조용히 쌓여서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당장 무언가를 크게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을 혹사하라는 말도 아니고, 사람 관계를 무리하게 늘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먼저 내려놓지 않았는지, 사람을 모두 끊어내고 혼자 숨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 가지만 가끔씩 점검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70대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지 선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직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아직 하루를 붙잡을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먼저 인정해주는 것부터가 쌩쌩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하루를 어제와 조금만 다르게 시작해 보셔도 좋고, 오늘 저녁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마무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는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굴과 자세, 말투와 걸음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70대가 폭삭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속도는 느려져도 방향을 잃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